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해 계획 아직도 잘 실천하시고 있는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작심삼일 곱하기 100하면 1년. 저도 열심히 3일째 무너지는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 아무쪼록 잘 이행하시고 있기를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2021년을 책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책 2021 특집.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 중 4권을 같이 골라 읽어보는 시간인데 이번이 벌써 4번째입니다. 지난주 예고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소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각종 일간지 선정 올해의 책 최다 선정작입니다. 무려 5개. 별이 5개도 아니고 5개의 신문사, 언론사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 경향신문, 문화일보, 시사인, 한겨레, 한국일보가 선정한 책. SF적 상상력은 있지만 SF는 전혀 아닌 아주 진지한 사회비평 에세이인 앞에 보시는 요거 김초엽, 김원영 작가가 함께 쓴 사이보그가 되다 라고 하는 책을 이번 주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입니다. 기계와 결합된 인간이라는 단어, 이거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 나이대가 좀 있으시다면 로보캅 정도가 조금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 이미지일 것 같습니다. 학생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마블 시리즈의 아이언맨이나 윈터 솔저 팔콘 같은 캐릭터들, 기계랑 인간이 결합해서 인간 이상의 어떤 기능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들 많죠. 탈착이 가능하든 아니면 유기적으로 결합한 상태든 이렇게 인간과 기계가 결합한 존재를 우리는 보통 사이보그라고 부릅니다. 이 책의 제목이죠. 근데 이 책에 따르면 정말 말 그대로 기계와 유기체가 결합한 존재를 우리가 사이보그라고 부른다면 우리 주변의 사이보그는 이미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바로 각종 보조기구들을 사용해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이 사이보그들은 사이보그에게 별로 친절하지 않은 세계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어떤 물리적 환경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음성 지원을 하지 않는 키오스크라든가 경사로가 없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물리적 환경들이 그 사이보그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함을 끼치는 것이죠. 현실의 사이보그들한테 이 비장애인들이 그려내는 사이보그의 이미지는 어쩌면 환상이나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불편함 때문에 말이죠. 진짜 사이보그들과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관점을 바꿔야 할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 관점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책, 김초엽, 김원영의 사이보그가 되다 라는 책을 이번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본 결과 최다 선정될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면서도 동시에 최첨단의 어떤 사회 문화 이론과 결합을 시키고 그 사회 문화 이론과 결합되어 있는 그 실예, 사례들을 약간의 SF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여준다. 사실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 권의 책으로 성취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냥 딱 듣기만 해도. 근데 그 요소들을 전부 다 성취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려워서 중학생 청취자 여러분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학생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은 뭐 수능 비문학 정도를 공부한다라는 느낌으로 읽으시면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풍부한 사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던져주는 책이더라고요. 사실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받을만 했다. 예, 그 최다 노미네이트 이런 거 이제 보통 그 북 오브 더 이어라고 하죠. 여러 매체에서 선정한 책들 중에 가장 많은 후보작에 오른 뭐 그런 작품들, 북 오브 더 이어라는 명성에 걸맞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꼼꼼하게 이 책을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꼽은 키워드는 향상과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여러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이면서 동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자, 이 책 제목 사이보그가 되다인데 실제 내용은 최근 여러 학문 분야로 발을 넓히고 있는 이른바 장애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과의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인문, 사회, 과학 등 여러 분야를 장애인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그런 학문 분과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학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과 어떤 그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그런 학문인데요. 이 책의 저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김원영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 지체장애인 당사자, 1급의 지체장애인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깊게 연구해온 변호사입니다. 우리 수요독도 우리 공저자 중에 한 명인 김초엽 작가, 우리 수요독서 코너에서도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더 이상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너무나 이름만 딱 들으면 이제 유명한 그런 작가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전 책을 소개할 때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정보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초엽 작가가 청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보청기를 끼고 살고 있다고 해요. 그 장애학이라고 하는 관점, 이 학문 분과는 관점의 문제를 제기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른바 장애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관점은 비장애인 중심주의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다루는 분야의 폭이 매우 넓고 또 이 책은 그 분야에 재미있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앞에서 전환과 향상이라는 게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이 비장애인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을 바라볼 때 항상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상태를 비장애인과 비교를 해본 다음에 그 비장애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상태를 비장애인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서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비장애인 중심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사고 방식 혹은 편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달성하기도 매우 어려운 목표고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소화하기 매우 어려운 과정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인데 예를 들어서 유전적인 특성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됐다. 이런 사람이 보이게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이게끔 한다는 게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네, 그리고 대단히 많은 수술을 해야 되기도 할 거고 그걸 감내하는 게 장애인한테 쉬운 과정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설령 그런 향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얼마큼 도움이 될 것인가? 사실 이것도 한번 물어볼 만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인 김원영과 김초엽 작가는 둘 다 모두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향상의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당장의 삶을 낫게 하는 데에 좀 너무 먼 약속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대신에 그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 장애를 겪고 있는 그 특성 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지금 당장의 삶을 낫게 하는데 좀 더 쉽고 편하지 않겠어? 비용도 적게 들고. 이게 바로 이 두 작가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이걸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실 좀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이 좀 추상적인데 저한테 이 문제의식을 확 꽂히게 해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당연히 이 책의 1장에 나오는 사례인데, 김초엽 작가가 대학을 다닐 때 수업이 계속 음성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당연하죠. 이제 비장애인들한테는 다 들리는 거 다 들리고 뭐 말하는 거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음성으로만 강의가 진행되니까 너무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지원을 요청했더니 학교 측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속기사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학교 측에다가 나 강의가 좀 뭐 어렵다, 혹은 이제 그 글자로 이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강의를 했는지 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속기사를 붙여줬다고 해요. 속기사를 붙여주는 거는 뭐 시급을 주면 되는 일이고, 속기사가 없는 직업도 아니고, 뭐 속기하는 게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충분히 다들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방송사의 프롬프터라든가 혹은 뭐 국회에서 그 논쟁하는 거 적는 속기사들 다 있잖아요. 있는 기술이고 돈을 주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안 될 때에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는, 혹은 이제 정상인의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어떤 다른 기관으로 대체함으로써, 그리고 있는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무리 없이 섞여 들어갈 수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삶의 그 상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김초엽 작가의 경험담입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아예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눈을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이 가까이 오면 삐삐삐 소리가 나는 센서를 달아준다든가, 뭐 이런 거는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있잖아요. 자동차 타보시면은 주차 안내하는 아주 간단한 센서도 이 정도 기능은 한다는 말이죠. 뭐 이런 것들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전환이 향상보다 갖는, 그러니까 향상에 비해서 전환이 갖는 이점인 것이죠. 이미 있는 기술을 꽤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전환을 통해서 그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장애인 당사자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전환을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 기울여 들은 결과들을 우리가 행정, 입법, 사법의 영역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요구가 더 잘 반영이 되는 사회가 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장애인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혹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몇몇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그런 어떤 전환에 관련된 통찰들을 굉장히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전환의 통찰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사이파이 소설 작가고, 사이언스 픽션 소설 작가고, 한 명은 현실의 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라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조합이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책이다라는 점에서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종 보통 키워드를 짚어보았고요. 전환과 향상이라는 점에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더 재미있게 즐길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책은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이죠. 김원영 작가, 이게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책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입니다. 네, 이 책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아마 제목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소수자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장애인도 여기에 들어가죠. 너무나도 비장애인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출간 당시에도 대단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책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스테디셀러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따뜻한 관점과 통찰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눈여겨보시고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은 여러 가지 통찰이나 관점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짚어내는 날카로운 시선 같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겠고, 학생 청취자 여러분이라면은 요런 책 읽고 독서록 작성하시는 거 대단히 다른 나의 친구들과 이제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요렇게 올해의 책 2021년 특집을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된 시리즈라서 저는 이제야 이제 2021년을 다 떠나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지하게 이제 2022년을 맞이하는 것이죠. 진짜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 이제 우리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도 2022년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정규 코너로 돌아와서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책은 사실은 이 책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읽을 책도 제가 앞에서 다뤘던 올해의 책 2021 특집에서 다뤘던 책들 못지않게 많은 언론사들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건데 안타깝게 이제 탈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을 여는 첫 책으로서는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해봐야 할 지점을 담은 책. 경향신문 동아일보 시사인 한겨레가 주목한 올해의 책이었지만 우리 수요독서 코너 올해의 책 후보에는 안타깝게 탈락한 책. 박권일의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을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